이걸 숨기고 있었다고? 푸틴이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직후 러시아 정보국에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단순한 위성 발사체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추력 300톤, 재점화 3회 연속 성공. 이건 사실상 ICBM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CIA 급비 문서에 담긴 한 줄. 한국은 72시간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북한 김정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누리호를 멈춰라. 그의 외침에 평양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핵 하나 없이 강대국들을 떨게 만든 한국.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목요일 오전 11시 47분 모스크바 외곽의 대외정보국 본부 지하 3층 상황실에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보음은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볼코프 국장님, 한반도입니다. 부관 니콜라이 세르게예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반도,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나? 아닙니다. 남쪽입니다. 한국이 우주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우주 발사체라면 누리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로켓입니다. 하지만 그게 왜 최고 등급 경보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주 발사체 하나에 무슨 난리야. 위성 올리는 거잖아. 그게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니콜라이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추력 300톤, 고도 550km, 정확도 오차 0.3%. 이게 뭐야?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입니다. 3분 전에 발사됐습니다. 저는 30년간 정보 분석을 해왔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추력이 왜 이렇게 높아? 위성 발사치고는 과한데. 니콜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발사 영상이 떴습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솟아오르는 누리호. 겉보기엔 평범한 우주 발사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인원 소집해. 저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상황실에 12명의 분석관이 모였습니다. 모두 동부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위성 발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잡은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1단 연소 시간 127초, 2단 분리 고도 258km, 3단 추력 75kN. 이 숫자들 보이나? 수석 분석관 미하일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ICBM 데이터 아닙니까? 정확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ICBM을 개발했다고요? 개발한 게 아니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저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누리호는 위성 발사체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건 이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오늘 데이터가 증명했어.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3단 로켓의 재점화 성공. 이게 핵심이야. 재점화. 로켓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는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ICBM의 핵탄두가 정확히 목표물에 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재점화에 성공했다고요? 3번 연속 성공했어. 오차 0.3%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국장님, 혹시 오판 아닙니까? 젊은 분석관 안드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입니다. ICBM 기술이 있어도 쓸 일이 없잖습니까? 그게 문제야. 저는 담배를 껐습니다. 있어도 쓸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 누리호 개발 과정, 미사일 기술 현황.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니콜라이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뭐가 말이 안 됩니까?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알지? 네. 미국이 800km로 제한했었죠. 그래. 그런데 2년 전에 완전히 해제됐어. 니콜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전히요? 무제한이라는 뜻입니까? 그래. 한국은 이제 원하면 사거리 제한 없이 미사일을 만들 수 있어.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 왜인지 알아? 누리호 때문입니까? 정확해. 누리호 개발에 온 관심이 쏠렸거든. 위성 발사체라는 명목으로. 저는 일어나서 창문 앞에 섰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영리해. 미국 눈치를 보면서 ICBM 기술을 축적했어. 그것도 합법적으로. 하지만 국장님, ICBM 기술이 있다고 해서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니콜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사일은 배달부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핵탄두입니다. 그게 다음 문제야. 저는 책상 서랍에서 기밀 문서를 꺼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극비 파일이었습니다. 이거 봐. 니콜라이가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CIA 유출 문서야. 3년 전 자료지만 신빙성 있어. 문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잠재적 핵무장 능력 평가 보고서. 72시간.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추정이야.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72시간 안에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다는 거야. 니콜라이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72시간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이런 보고서가 있는 거지.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핵능력 근거. 하나씩 보자. 첫 번째, 핵물질.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25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6위 규모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용후의 연료가 약 2만 톤입니다. 이 사용후의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핵탄두 원료가 됩니다. 하지만 재처리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어. 하지만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파이로 프로세싱, 건식 재처리 기술입니다. 미국이 허락한 유일한 핵연료 재처리 방식입니다. 미국이 허락했다고요? 연구 목적으로. 하지만 기술은 기술이야. 언제든 전용 가능해. 두 번째, 핵탄두 설계 능력. 한국은 핵융합 연구에서 세계 5위입니다. KSTAR라는 인공태양 장치로 1억 도플라즈마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핵융합은 핵분열과 다르지 않습니까? 물리학적으론 다르지. 하지만 엔지니어링은 같아. 핵반응을 제어하는 기술이니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야. 한국의 슈퍼컴퓨터 기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의 핵탄두 설계는 실제 핵실험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만으로 핵탄두를 설계한다고요? 미국, 중국, 러시아 다 그렇게 해. 실제 핵실험은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니콜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기술력이 있습니까? 있으니까 미국이 경계하는 거야.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야. 한국은 모든 걸 갖추고 있어. 미사일 기술, 핵물질, 설계 능력, 부품만 조립하면 핵무장이 완성돼. 그런데 왜 안 합니까? NPT 때문이지. 핵비확산 조약. 한국은 가입국이야. 저는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약은 종이 쪼가리야. 탈퇴하면 끝이거든. 다음 날 아침, 저는 크렘린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누리호 발사와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이었습니다. 2시간 후,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볼코프 국장.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를 원하십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경력의 대통령 직접 보고는 손에 꼽았습니다. 저는 정장을 갈아입고 크렘린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게. 푸틴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볼코프 국장. 보고서 잘 봤네. 흥미로운 내용이야.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한 가지 묻겠네. 자네는 정말 한국이 72시간 만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통령님.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의 반응, 중국의 반응, 일본의 반응.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단 말이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모스크바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국이라 재미있군. 대통령님,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 레이더에도 안 잡혔어. 삼성 텔레비전이나 만드는 나라였지.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핵무장까지 논의하고 있어. 이걸 숨기고 있었다고?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긴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더 문제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게. 푸틴 대통령이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누가 더 알고 있나? 상황실 분석관 12명입니다. 외부 유출은 없습니다. 좋아. 당분간 기밀로 유지해. 그리고 추가 조사를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을 조사할까요? 푸틴 대통령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이 정말 72시간 만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 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알아내. 예, 대통령님. 저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의향,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의지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의지가 있으면 기술은 따라옵니다. 한국은 어느 쪽일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니콜라이. 나야. 평양 라인 열어. 북한 반응을 알아봐야 해. 한국의 의향을 알려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평양발 보고서를 기다렸습니다. 니콜라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국장님, 평양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 긴급회의가 소집됐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니콜라이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읽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네. 평양 소식통이 확인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은, 누리호 발사 직후 군 수뇌부에게 지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 한국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라.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도 알아챈 겁니다.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의 원자력 관련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니콜라이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 밑에도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자네도 안 잤잖아. 어떻게 자겠습니까? 평양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쓴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평양에서 뭐래? 난리가 났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밤새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한국의 핵물질 보유량 정리됐나? 네, 여기 있습니다. 니콜라이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한국 원자력발전소 현황, 가동 중 25기, 건설 중 3기, 총 발전 용량 23.3기가와트, 세계 순위 6위, 25기라. 생각보다 많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용회견료 보유량을 보십시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사용회견료 누적량 약 2만 톤. 2만 톤. 네. 그리고 매년 700톤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1톤에서 추출 가능한 플루토늄은 약 10kg입니다. 핵탄두 하나에 필요한 플루토늄은 약 6kg입니다. 이론적으로 3만 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건가?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물론 재처리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처리 시설. 그게 문제지.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면 재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재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현황 알아봤나?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 중입니다. 이미 소규모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소규모가 얼마 정도야? 연간 10톤 규모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간 10톤이면 핵탄두 약 16개 분량입니다.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면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은 이미 확보됐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국은 핵물질을 이미 가지고 있어. 창고에 쌓아두고 있을 뿐이야. 그걸 세계가 모르는 겁니까? 알지. 하지만 무시하는 거야. 한국이 설마 핵무장을 하겠어. 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야.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거든. 오전 9시 저는 분석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핵탄두 설계 능력이었습니다. 핵탄두 설계.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석 분석관 미하일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핵물질이 있어도 폭발시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정밀한 설계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 능력이 있나? 저는 물었습니다. 미하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화면에 한국의 과학기술 현황이 떴습니다. 핵융합, 연구 KSTAR, 1억 도 플라즈마 유지 성공, 세계 최장 기록 30초, 세계 순위 5위, 핵융합이 핵분열과 무슨 상관입니까? 젊은 분석관 안드레이가 물었습니다. 직접적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핵반응을 제어하는 기술은 같습니다. 미하일이 설명했습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제어할 수 있다면 핵분열 폭발을 설계하는 건 훨씬 쉽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 슈퍼컴퓨터 현황. 누리온 세계 11위 2019. 누리온 2 세계 8위 예상 개발 중. 연산 능력 25.7 페타플롭스. 25 페타플롭스면 핵탄두 시뮬레이션이 가능한가? 충분합니다. 미국이 첫 핵실험 없는 핵탄두를 설계했을 때 사용한 컴퓨터보다 1000배 이상 빠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지. 한국은 핵물질도 있고 설계 능력도 있고 시뮬레이션 능력도 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건 정치적 결단뿐입니다. 미하일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버튼이 문제야. 누가 누를 수 있는지, 언제 누를 수 있는지.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미국 때문일까요? 중국 때문일까요? 아니면 북한 때문일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니콜라이. 워싱턴 라인 열어. CIA가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이틀 후, 저는 다시 크렘린에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가 아니라 구두 보고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볼코프, 들어오게. 저는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조사 결과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손을 저었습니다. 서류 말고 자네 입으로 말해. 저는 숨을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능력, 72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분석은 사실입니다.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핵물질. 사용 후 핵연료 2만 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처리 기술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운반 수단. 누리호 기술은 사실상 ICBM과 동일합니다. 사거리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셋째,
핵탄두 설계, 핵융합 연구 세계 5위, 슈퍼컴퓨터 세계 10위권, 시뮬레이션으로 설계 가능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72시간이라는 건가? 핵물질 추출에 48시간, 핵탄두 조립에 24시간, 총 72시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걸 숨기고 있었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20년 전 한국은 우리 레이더에도 안 잡혔어.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였지. 예, 대통령님. 근데 지금은 핵무장 72시간.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우리 예상을 초월했습니다. 예상을 초월했다. 푸틴 대통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무능했다는 뜻 아닌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미국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CIA 보고서가 있습니다. 왜 막지 않지?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방치하는지 우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방치가 아니라 용인 아닐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용인이라고요? 생각해봐. 미국 입장에서 한국 핵무장이 나쁜 건가?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미국 입장. 중국 견제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 미국이 직접 손 안 대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어. 푸틴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폭탄 대리인이 될 수 있어. 그게 미국이 원하는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분석이 맞다면 상황은 우리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푸틴 대통령이 돌아섰습니다. 일단 북한 반응을 봐. 김정은이 어떻게 나오나. 평양에서 긴급회의 중입니다. 알아. 그 결과를 기다려. 푸틴 대통령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미국의 용인, 러시아의 경계, 북한의 공포,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 라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IA 내부 소식통이었습니다. 볼코프 국장님,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해독 장비로 열었습니다. 제목 한반도 핵균형 시나리오 분석, 분류 극비, 작성 CIA 동아시아 분석국.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니콜라이. 이것 봐. 니콜라이가 옆으로 왔습니다. 뭡니까?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시뮬레이션한 문서야. 시나리오 1 한국 독자 핵무장. 발생 확률 15%. 미국 대응 제재 후 묵인. 결과 동북아 핵균형 재편. 시나리오 2 미국 전술핵 재배치. 발생 확률 35%. 한국 반응 수용. 결과 한미동맹 강화. 시나리오 3 한미 핵공유 협정. 발생 확률 50%. 형태 나토식 핵공유. 결과 사실상 한국 핵무장. 니콜라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시나리오 3이 50%요? 그래. 미국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시나리오야. 저는 문서를 더 읽었습니다. 권고사항.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은 동맹 자산으로 활용 가능함. 북한 핵위협 증가 시 한국 핵무장 용인이 미국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음. 다만 중국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원하고 있어. 원한다고요? 정확히는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필요하면. 니콜라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럼 72시간 핵무장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미국이 그린라이트를 켜면. 그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야. 언제 그린라이트가 켜지느냐. 북한이 뭔가를 하면? 그래. 북한이 선을 넘으면.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어.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양 라인. 긴급회의 결과 나왔나? 그날 밤.
평양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니콜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 소식통 3곳에서 교차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내용: 김정은 위원장, 군 수뇌부 긴급회의 주제, 회의 시간 6시간, 주제 한국 누리호 발사 대응, 결론 미정 경론 중, 특이사항, 김정은, 회의 중 격앙, 누리호를 멈춰라, 발언, 군부, 내 강경파와 온건파 충돌.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누리호를 멈춰라. 이게 무슨 뜻이지? 니콜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을 중단시키라는 뜻 같습니다. 어떻게? 위성 발사를 어떻게 막아? 그게 문제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북한의 공포, 그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을 독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었습니다. 그게 북한의 최대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게임이 바뀌는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가 바뀝니까? 북한의 핵 우위가 사라져. 한국이 72시간 만에 핵무장을 하면 북한의 핵 위협은 의미가 없어져. 니콜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패닉에 빠진 겁니까? 그래. 자기 최대 무기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까.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봐. 지금까지는 핵으로 한국을 협박할 수 있었어. 하지만 한국도 핵을 가지면 상호학 증파괴요? 그래. MAD. 서로 핵을 쏘면 둘 다 망하는 상황. 그럼 핵 위협이 무의미해져. 니콜라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북한은 뭘 할 겁니까? 저는 돌아섰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한국 핵무장 전에 선제 공격, 다른 하나는 협상. 선제 공격이요? 니콜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능성은 낮아. 미국이 가만 안 둘 테니까. 하지만 김정은이 이성적으로 행동할지는 모르지.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크렘린에 보고해야 해. 북한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이건 우리한테도 위험해. 사흘 후, 뜻밖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쿄였습니다. 볼코프 국장님. 일본 내각조사실에서 접촉을 원합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일본이, 왜? 한국 핵무장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우리의 전통적 경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해관계가 겹칠 수 있었습니다. 만나자고 해. 제3국에서. 이틀 후 싱가포르. 저는 일본 내각조사실의 야마모토 국장을 만났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창밖으로 마리나 베이가 보였습니다. 볼코프 국장. 오랜만입니다. 야마모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본이 먼저 연락하다니 놀랍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야마모토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핵무장 가능성. 우리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72시간. 러시아와 같은 결론입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보력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야마모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입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일본도 핵무장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하지만 한국보다 느립니다. 야마모토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분석입니다. 일본 핵무장 소요 시간 6개월. 한국 72시간. 차이가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마모토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정치적 제약. 우리는 평화헌법이 있습니다. 핵무장 결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둘째, 산업 구조입니다. 한국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삼성, 현대, 한화. 한번 결정하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셋째는 야마모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위기의식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식이 다릅니다. 저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야마모토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한 겁니다. 러시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우리 생각이요? 네. 한국 핵무장을 막을 겁니까? 아니면 방관할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나도 몰랐습니다. 일단 정보를 공유합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호텔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핵무장. 그게 러시아, 북한, 일본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핵 없이도 강대국들을 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핵이 없어서 더 위험한 건지도 모릅니다. 72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미 보유한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잠재력의 공포. 그게 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모든 자료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한국 72시간 핵무장 가능성 종합 분석. 첫 번째 챕터 기술적 능력. 핵물질 사용 후의 연료 2만 톤 보유. 재처리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확보. 운반체 ICBM급 누리호 기술 보유. 설계 핵융합 연구 5위. 슈퍼컴 시뮬레이션 가능. 결론 72시간 핵무장 기술적으로 가능. 두 번째 챕터 정치적 환경. 미국 용인 가능성 50% CIA 분석. 북한 극도의 경계. 선제 공격 가능성 존재. 일본 한국 핵무장 시 연쇄 핵무장 가능. 중국 강력 반발 예상. 결론 정치적 제약 있으나 트리거 발생 시 해제 가능. 세 번째 챕터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A 현상 유지 60%. 시나리오 B 북한 도발 한국 핵무장 25%. 시나리오 C 미중 갈등 한국 핵무장 15%. 저는 보고서를 다 쓰고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니콜라이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다 쓰셨습니까?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아. 뭐가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한국의 의도. 그게 빠졌어. 의도요? 한국이 왜 핵무장을 안 하는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 니콜라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NPT 때문 아닙니까? 그건 표면적 이유야. 탈퇴하면 끝이거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저녁놀이 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알고 있는 건지도 몰라. 뭐요? 핵을 가진 것보다 가질 수 있다는 게 더 강력하다는 걸. 니콜라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핵을 실제로 보유하면 국제 제재를 받아 경제가 망가져. 북한처럼. 저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질 수 있다는 상태를 유지하면 제재도 없고 위협 효과는 있어. 최고의 포지션이지. 니콜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일부러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 72시간 핵무장 가능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는 거야. 쓰지는 않으면서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결론이야. 한국은 핵을 가지지 않고도 핵보유국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는 가능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버렸잖아.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크렘린에 보고해야 해. 최종 보고서를 올리자. 다음 날 오후, 저는 크렘린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 기다렸습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잘 썼네. 감사합니다. 결론은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고 있다. 이건가? 예, 대통령님. 왜라고 생각하나?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리하군. 핵 없이 핵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창문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하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억지력이 됩니다. 한국도 그 전략을 쓰는 겁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야. 예? 김정은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게 변수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에서 계속 긴급회의 중입니다.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안 나면 더 위험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푸틴 대통령이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볼코프, 한 가지 지시하겠네. 말씀하십시오. 북한 동향을 계속 감시해. 김정은이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그게 우리한테도 위협이야. 예,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쪽도 계속 주시해. 72시간 핵무장. 그게 현실이 되는 순간 동북아 판도가 바뀌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했네. 나가봐. 저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핵 하나 없이, 아니, 핵이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72시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저는 사무실에서 각국의 반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발사 이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베이징에서 연락 왔습니다. 니콜라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중국, 뭐래?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우리와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중국이 먼저 연락을 하다니. 다들 긴장하고 있군. 저는 책상 위 지도를 봤습니다. 동북아시아. 작은 반도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지금 강대국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봐. 각국 반응. 니콜라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러시아 경계 수준 상향. 한반도 감시 강화. 미국 공식 반응 없음. 하지만 CIA 내부에서 한국 핵공유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핵비 확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한국 핵무장 시 일본 대응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니콜라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혼란. 그게 가장 위험해. 왜요? 김정은이 불안해하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 저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러니야. 뭐가요? 한국은 핵을 가지지 않았어. 단 한 발도. 그런데 핵보유국들이 다 긴장하고 있잖아. 니콜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 핵무장 가능성 때문이죠. 그래, 가능성. 그게 핵심이야. 저는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실제로 가진 것보다 가질 수 있다는 게 더 무서운 법이야. 예측이 안 되니까. 니콜라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한국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든 겁니까? 글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작은 땅덩어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있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지. 그래서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해. 군사력으론 중국, 러시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저는 돌아섰습니다. 72시간 핵무장 능력. 그게 한국의 생존 전략인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혼자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30년간 정보 분석을 하면서 솔직히 무시했던 나라였습니다. 삼성 반도체나 만드는 곳, K-팝이나 수출하는 곳,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틀렸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켓도 만들고, 원자력도 운영하고, 핵융합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을 조합하면 72시간 핵무장.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안 할까? 한국이 핵무장을 안 하는 이유. 그게 계속 궁금했습니다. NPT, 탈퇴하면 그만입니다. 미국 반대, 미국도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반발. 한국은 중국과 이미 경쟁 중입니다. 그럼 뭘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 네온사인이 반짝였습니다. 경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한국 경제. GDP 세계 10위권. 수출 의존도 40% 이상. 핵무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제재. 수출 타격. 경제 붕괴.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핵무장의 대가로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무장의 실익과 비용. 한국은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 핵을 보유하면 비용이 더 큽니다. 제재, 고립, 경제 타격. 하지만 핵무장 가능성만 유지하면 비용 없이 억지력을 얻습니다. 영리해.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핵을 가지지 않고도 핵의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 그게 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언제든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만들지 않는다. 그 선택권을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포지션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니콜라이가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평양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내렸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데? 당분간 관망하기로 했답니다. 한국 핵무장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한국이 핵무장 조짐을 보이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북한도 기다리는 거야. 한국이 먼저 움직이길. 누가 먼저 카드를 내느냐. 그 싸움이군요. 그래. 치킨 게임이야.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카드를 내지 않을 거야. 내지 않는 게 이기는 게임이니까. 니콜라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카드를 내지 않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그래. 한국은 이미 이긴 거야. 72시간 핵무장 가능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분석 보고서를 크렘린에 제출했습니다. 제목 한국 핵무장 잠재력과 동북아 신질서. 결론 부분. 한국은 72시간 핵무장이 가능한 잠재적 핵강국이다. 그러나 한국은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핵무장의 비용이 실익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다.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되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제재 없이 억지력을 확보한다. 러시아의 대응 권고. 한국의 기술 발전을 계속 감시할 것. 북한의 과잉 반응을 억제할 것. 동북아 핵균형 변화에 대비할 것. 보고서 제출 후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30년간 정보 분석을 해왔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저를 놀라게 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 분단된 나라,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나라. 그런 나라가 핵 없이 강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강해졌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니콜라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더 강해졌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돌아섰습니다. 20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한국이 72시간 핵무장을 논의하게 될 줄은.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무섭다. 무섭다고요? 핵을 가진 나라는 예측이 돼. 쏘거나 안 쏘거나 둘 중 하나니까. 저는 창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예측이 안 돼. 언제 가질지 모르니까. 그게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법이야. 저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일부러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대단하네요. 대단해. 인정해야 해. 저는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했어. 한국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지켜봐야지. 한국이 언제 카드를 내는지. 내지 않으면요? 그게 최선이야. 한국한테도, 우리한테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72시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숫자가 동북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핵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72시간. 그 시간 안에 세계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은 핵 없이 핵보유국의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녁. 저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누리호. 그 위성 발사체 하나가 이 모든 걸 촉발했습니다. 한국은 우주로 로켓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다른 걸 봤습니다. 핵미사일.
ICBM. 72시간 핵무장. 한국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숨기고 있었다고? 푸틴 대통령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숨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겁니다. 한국은 모든 걸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 원전, 로켓, 핵융합, 전부 뉴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점들을 이어서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핵 하나 없이, 아니, 핵 없이 핵보다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72시간의 힘. 그게 한국의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정보국장이 누리호 발사 후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